자, 문제진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요. 문제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째 날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사실 자격증 과정이잖아요. 이 문제지는 자격증 과정인데 자격증 과정을 가지고 설명드린 이유는 어차피 엑셀이라고 하는 작업이 모든 작업이 자료를 입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입력이 된 자료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죠. 서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료를 입력을 해요. 여기서 자료 입력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 숫자, 뭐 도형, 그래프 등등 개체라 그래요. 개체. 그러니까 글자 쓰는 것도 개체지만 도형 그리고 뭐 외부 자료 가져오고 이런 걸 개체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작업을 입력을 하고 입력된 작업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 꾸미기 작업이죠. 꾸미기 서식을 지정을 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작게 글꼴을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하고 되고요. 특히 이제 엑셀의 경우에는 계산 작업들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 있고요. 복잡한 계산이 있을 거예요. 복잡한 계산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단순한 작업 같으면 그냥 뭐 계산기 두들겨서 우리가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작업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관리를 해야 돼요. 정렬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과정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저장을 해야죠. 저장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장 작업. 이걸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하는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텍스트. 지금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 글자 쓰는데, 이런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엑셀로 저장을 해놓으면 엑셀 프로그램이 아니면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컴퓨터라도 열어볼 수 있는 것이 텍스트 파일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PDF 파일 중에 하나겠지만은 이런 저장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제 평생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저장을 해라. 파일을 저장을 하고 답안을 전송해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자격증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우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엑셀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요. 엑셀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엑셀 2016하고 엑셀 2016이 아닌 다른 버전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나중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작업 시에 프로그램 설정된 그대로 이걸 우리는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디폴트 값으로 그래도가 아니라 그대로 디폴트 값 그대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환경 설정을 수정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A열의 너비를 1로 조정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A열의 너비가 1이 아니었는데 너비를 조정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적당히 조절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나오죠. 글꼴을 바꿔라.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멈췄어? 가운데 정렬로 작성해라. 뭐 나머지는 문제지 결과를 보고 적당히 조절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엑셀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좀 열어볼게요. 엑셀을 제가 지금 하나 실행해 봤는데 이거는 답안지 파일이에요. 이제 100점짜리 답안지 파일이죠. 원래 엑셀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A, B, C, D 너비가 이 정도 너비가 되는데 정답 파일을 보니까 A의 너비는 이 정도고 A는 이 정도고 B, C가 좀 넓어요. A는 좁고 C가 좀 넓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열의 너비가 1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열의 너비를 1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문자 또는 숫자 한 글자 그게 열 너비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져올 게 화면 밑에 보시면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시트가 4개가 필요해요.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요렇게 엑셀을 실행하면 밑에 시트 1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밑에 시트 1이 등장하는데 시트 2도 필요하고 시트 3도 필요하고 하니까는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1, 2, 3으로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제 4작업은 1작업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4작업으로 변환시킬 거니까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디폴트 값 그대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를 고쳐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시트 1이 아니라 제1작업. 예를 들어서 2022년 전반기, 2022년 후반기, 뭐 1, 4분기, 2, 4분기 이런 식으로 요거의 명칭을 바꾸란 얘기인데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메뉴가 등장하고 이름 바꾸기 누르시면 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시트 명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제1작업이라고 고쳐주고 시트 2번도 제2작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쳐주고 시트 3번도 더블 클릭을 해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트명을 먼저 고치는 게 편할지 열의 너비를 고쳐주는 게 편할지는 이제 경험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트명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견출지를 이용해서 책이나 서류 같은 거 모서리에다가 견출지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내용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하듯이 시트 명칭을 바꿔주면 이거는 1작업이라는 시트고 저건 2작업이라는 시트고 저거는 2021년도 결산 파일이라는 시트고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끔 작업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고쳐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A열의 너비가 어떻게 됐냐면은 보시다시피 A열의 너비가 넓어요. 여기 영문자나 숫자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2작업도 고쳐야 되고 3작업도 고쳐야 되고 시트가 100개가 있으면 255개까지 시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시트를 일일이 하나씩 바꿀 거냐 통째로 바꿀 거냐 하는 거 첫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실수하실까 봐. 오늘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엑셀에서의 시트 작업은 전체 255개 시트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워크시트라든지 차트 시트라든지 뭐 매크로 시트라든지 다이로그라든지 하여튼 등등 합해서 255개까지 생성이 가능하다 이거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워크시트, 차트시트 등 엑셀에서는 시트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255개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아니라 합해서 255개까지. 근데 이제 시트의 이름을 따로따로 수정해야 되고 시트의 이름은 한꺼번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하나하나 수정해야 되고요. 예. 시트에서의 설정은 한꺼번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열의 너비를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작업 등 여러 개의 시트의 열의 너비를 한꺼번에 1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트를 블록 설정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블록 설정이라는 건 아시죠?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법도 블록이 잡히는 건데 시트는 드래그할 수가 없어요. 시트를 드래그하면은요, 보여드리면 여기 시트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시트 위치가 바뀌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차트 작업할 때 1작업에서 차트를 작업했더니 1작업 왼쪽에 생겨가지고 얘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서 제 4작업으로 고친 기억이 있으실 건데 그러니까는 블록 설정하는 거에는요. 블록 설정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은 연속 블록이 있고요. 연속 블록이 있고 두 번째 비연속 블록이 있습니다. 연속 블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은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시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먼저 한번 같이 해보세요. 밑에 제1작업 시트가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고 키보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Shift 키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뭐를 하나 누른 상태에서 제3작업을 누르면 시트가 다 하얀색으로 변해요. 시트 명칭이. 그리고 꼭대기를 보면 그룹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1작업이나 2작업이나 3작업이나 시트를 하나만 선택할 때는 그냥 통합문서다 라고 써 있는데 시트를 여러 개를 선택했어요. 전체를 하던 하여튼 2개 이상이 선택이 되면은 그룹이라고 나타나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시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작업했구나 하는 거죠. 이때 여기 A라고 하는 어느 지금 시트가 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 어느 시트인지 잘 모르겠지만서도 A열이 보이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누르셔서 1 확인 눌러주면은요. 지금 제1작업이든 2작업이든 3작업이든 시트 여러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A열의 너비가 동시에 1로 바뀐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1작업, 2작업, 3작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제1작업에 가서 A열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1로 고쳐야 되고 다시 2작업에 가서 A열의 너비를 1로 고쳐야 되고 다 일일이 고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1작업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시트를 누르면 255개까지 한꺼번에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단에 그룹이라는 명칭이 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A열의 너비가 넓었으니까 A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열 너비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1이라고 고쳐주고 확인 눌러주면 모든 시트가 다 A열의 너비가 1로 고쳐지는 겁니다. 이때 여기다가 글씨를 쓰거나 하면 모든 시트에 동일한 작업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 상태에서 입력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그룹 상태를 해제해야 돼요. 그때는 다른 시트를 클릭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제3작업 시트를 마지막에 클릭했으니까 1작업을 누르던 뭐 이렇게 누르시면 시트 명칭이 이렇게 하나만 선택되거든요. 그럼 그룹이 삭제가 돼요. 그러면 A 열너비가 1작업에도 2작업에도 3작업에도 동일하게 다 한꺼번에 A 열의 너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자, 비연속 블록은 뭐냐면 처음을 클릭하고 블록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트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비연속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엑셀에서 이만큼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을 잡으면 이렇게 다중 블럭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하고 나중을 누르면 연속 블럭이 되고 이쪽에 블럭 잡고 이쪽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을 잡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요 글자를 쓸 때 제가 이렇게 바자를 쓰려고 그래. 바자. 저기다 이제 다른 글자를 이렇게 쓰면 아이들은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보자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은 또 이런 거를 또 되게 재밌어 해요. 이제 바보란 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어린들보다 학생들한테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 잡는 걸 설명해 주면은요. 금방 도사가 되더라고. 이렇게 이제 다중 블럭을 잡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블럭 상태에서 A열의 너비를 1로 조정하면 모든 시트의 A열의 너비를 조정이 된다. 특히 블럭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블럭이 된 상태에서 모르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모든 시트에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렇게 시트 3개가 만들어지고 위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요. 바자라고 써보고요. 이렇게 이제 글자를 쓰는데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트에도 들어가고 동일한 모든 시트에 1작업, 2작업, 3작업의 모든 시트에 똑같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수정을 해서 색깔을 지워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모든 시트가 동일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A열의 너비를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을 첫날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실수하시면 만회하는데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지에 이렇게 돼 있거든.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은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제 1작업에
A 왼쪽 1 위에 삼각형 기호 있을 거예요. 삼각형 기호. 여기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할 거예요. 아니, 가운데 정렬하지 마시고 글꼴만 바꾸세요. 굴림으로 바꾸세요. 여기 가서 요 화살표 눌러 글꼴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굴림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예, 굴림이라고 직접 쓰셔서 하셔도 되고요. 굴림이란 글꼴을 찾으셔도 되는데, 예.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니까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마지막에 뭐를 할 거냐면은 이제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가운데 한다 그랬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가운데를 먼저 하셔도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운데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숫자들은 이따가 입력해 놓고 나서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작업 준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증 시험 종류를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봤는데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 시험을 보니까는 거기는 엑셀 그대로 두고 입력을 하더라고요. 뭐 너비를 조정하는 것도 없고 글꼴 조정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입력을 해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다. 다른 자격증들은 다 너비를 조정하거나 시트명을 고치거나 글꼴을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걔만 좀 유별나게 그대로 하게 돼요. 근데 그 시험에서 가장 불편한 건 뭐였냐면은 마지막에 인쇄를 해요. 본인이 이제 인쇄를 하는데 주의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페이지까지 인쇄가 돼야 돼. 근데 실수로 뭔가 작업해서 양이 늘어나면 5페이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2시간 반인가 실기시험을 보는데 1시간 만에 일을 마치고 이제 인쇄하려고 감독관 자리에 갔더니 시험 보는 이제 같이 시험 보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이 뭐냐면 아, 저 사람 그만두려나 보다. 1시간 만에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그 과목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으니까 자신이 있어갖고 이제 근데 인쇄를 했더니 5페이지가 나온 거야. 이들을 제출하면 불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인쇄가 안 됐어. 백지만 나온 거야. 백지 나온 거니까 그거는 제가 쓱 접어가지고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4페이지로 완성된 것만 제출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상 없이 합격했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화면상에서는 4페이지로 인쇄가 된다고 화면이 나와서 인쇄명을 걸었더니 빈종이가 하나 나오길래 빈종에는 뭐 인쇄된 내용이 있었으면 이제 뭐 감점 처리가 됐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빈종이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출하지 않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데이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 있어요. 도형. 이 도형 말고 오른쪽에 결제란이 있는데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제품 코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품 코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입력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위에 세 줄 하지 마시고 아래 2줄도 하지 마시고 4번째 줄서부터 12번째 줄까지 실제로 데이터는 8줄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영문자가 있고요. 우리말이 있고 숫자가 있고 그런 게 있고요. 여기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상반기 판매량, 하반기 판매량에서 2줄짜리 입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테두리 선 그리는 거 있는데 일단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이 글자를 입력해 볼 건데요. 글자 입력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그러니까 B의 4번째 줄이죠. 이 B의 4번째 줄 여기서부터 입력을 할 건데 이게 경험상 어떻게 하냐면은요. 항목 이름은 가로로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품 코드, 제품명, 개발사,
유형, 가격 뭐 이런 거는 옆으로 가면서 입력을 할 건데 옆으로 어떻게 입력하냐면요. 이렇게 입력합니다. 제품 코드라고 쓰고요. 제품 코드라고 쓰고 왼손으로 새끼손가락으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는데 이제 두 줄짜리가 있어요. 상반기 판매량이라는 글자는 두 줄이잖아요. 두 줄 입력하는 요령은요. 먼저 한 줄을 입력하고 Alt키 키보드 맨 아래줄 왼쪽에 보면 Alt키가 있어요. 그렇죠? 걔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줄이 밑으로 내려가요. 커서가 네,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고 마찬가지로 Alt키 눌러서 엔터 치르고 글자를 이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엔터를 치면은요, 아까 처음 입력하던 줄 아래줄로 쭉 갑니다. 여기서부터 탭키 눌러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원래는 엔터를 치면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탭키를 눌러서 마지막에서 엔터를 치면, 처음 시작 아래줄, 두 번째 줄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령은요,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 제품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를 입력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할 거예요. 내려가면서 하는데, 12번째 줄까지 가서는 다시 5번째 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블럭을 이렇게 잡아요. 어차피 오른쪽에 있는 순위하고 출시 연도, 13번째, 14번째 줄에 있는 그 1, 2, 3, 4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문제 번호니까 입력을 안 하고 글자만 입력하는데 어차피 12번째 줄까지가 실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블럭을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는 연습.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왼쪽에 캐피탈 키 있어요. 캡슐락 키 눌러놓고 쓰면 아예 대문자니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숫자가 있어요. 32,700원짜리에 32,700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32700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컴마가 찍혀야 되는데 이 컴마 찍는 거는요. 한꺼번에 명령을 걸면 돼요. 여기 지금 상반기 판매량, 하반기 판매량, 가격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세 자리마다 컴마가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입력해 놓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문제지수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셨는데 문제지를 보시면 숫자 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다 쉼표가 찍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숫자만 블럭을 잡으시고 홈이라는 메뉴를 가시면 표시 형식 그룹에 일반 밑에 동전 그림 있고 퍼센트 있고 쉼표 있고 화살표가 양쪽에 좌우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때 쉼표 스타일링을 눌러주면 이렇게 세 자리마다 자동으로 컴마가 찍힙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대로 돌리시려면
그 회계라고 되어 있는 글자로 바뀔 거예요. 회계라는 글자에서 1번으로 돌려놓으시면 쉼표가 사라집니다. 이 쉼표 사이를 찍는 순간 회계로 바뀌어요. 이걸 원래대로 바꾸시려면 그 회계 화살표 눌러서 일반. 그러니까 특정한 서식이 없는 형태, 일반 형태로 바꿔줘야만이 쉼표가 바뀐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전체가 다 가운데 맞춤이었잖아요. 전체가. 근데 숫자를 따로 블럭을 잡아서 쉼표 사이를 찍어주면은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아까 우리 엑셀 작업을 할 때 메모를 해드린 것 중에 그거 있었을 거예요. 너비일로 하고 모든 거는 가운데 정렬하는데 숫자는 회계 형식은 오른쪽 정렬한다 그랬잖아요. 문제지 자체가.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굳이 고생하지 말고 얘가 원래는 일반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거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놨지만 이거를 쉼표 사이를 찍는 순간 천 단위마다 세 자리마다 컴마가 찍히면서 오른쪽 정렬, 오른쪽 맞춤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쪽에 제품명 쪽이 보시다시피 폭이 좁아요. 여기 너비가 좁다 보니까 글자가 다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개발사도 너비가 좁아가지고 지성 소프트나 이런 게 다 안 보일 수 있어요. 제품 코드는 그나마 영문자, 숫자가 7글자니까는 괜찮은데 제품명은 아소의 나라 해서 우리말 5글자 빈칸 하나 해서 11글자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C하고 D 경계선 있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D하고 E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너비가 알아서 벌어질 거예요. 너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경계선 C하고 D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너비가 벌어집니다. 글자 수에 맞춰서 너비가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엔 순이나 이런 데는 더블 클릭하면 좁혀지잖아요. 좁혀지면 안 돼요. 이건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기 가격 같은 경우는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숫자는 지금 컴마까지 포함하면 6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너비가 좁아져요. 원래가 엑셀은 기본 너비가 8글자 이상이 들어가게끔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6글자다 보니까 2글자가 더 여유가 공간이 있으니까 좁혀지는데 이런 거 좁은 거 이렇게 여유가 좀 있는 것들은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좁혀 있는 애들만 넓혀 주시면 돼요. 글자가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릴리스 스토리인지 뭔지 글자가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그렇다고 너무 넓혀 주시는 거는 또 보기 싫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쇄했을 때 한 페이지에 인쇄가 안 되고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냥 이 경계선이 이렇게 좁으면 이 너비가 좁으면 글자를 작게 줄이면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너비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조정이 된다 하는 거죠. 문제지 그렇게 써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왼쪽 페이지에 보면은 너비를 1로 조절을 하고 A열의 너비는 1로 조정하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A열의 너비만 좁히는 거죠. 자, 문제를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A열의 글자는 없으니까 B부터 글자가 들어가서 테두리 선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에다 입력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A 왼쪽, 지금 B 왼쪽에는 이렇게 테두리 선이 굵게 보이는데 A가 없이 처음부터 그냥 왼쪽에부터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테두리 선이 화면에서 안 보여요. 프린터로 인쇄하면 보일지 몰라도 화면상에서 안 보이니까 보기가 싫거든.
그래서 A의 첫 번째도 입력을 안 하고 B부터 입력을 하는 경우에요. B부터 입력을 하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입력을 안 하고 내려서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위에 보면 테두리선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다 입력을 해버리면 윗줄이 도형의 줄이라든지 시트에 있는 그 테두리선 줄 해놓은 게 화면상에서 안 보일까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여기 가 옆에 옆에 보시면 테두리선이 있어요. 테두리선 아래쪽 화살표 펼친 목록이라고 불리우는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시면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르시면 돼요. 그럼 화면상에서 자 이렇게 A에는 A가 아니라 B부터 입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A가 없으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A 왼쪽이 안 보이잖아요. 테두리선이 지금. 그럼 화면상에서 보기가 싫어요.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면 당연히 인쇄 명령을 걸면은요 이렇게 인쇄할 때 테두리선은 보이는데 화면상에서 안 보이니까 A부터 입력하지 말고 B부터 입력해라 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문제지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색깔은 이제 첫 줄 블럭을 잡으시고요. 첫 줄 블럭을 잡으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홈 메뉴에 가시면 옆에 테두리선 옆에 글꼴 그룹에 가시면은 페인트통이 있어요. 페인트통이 있어요. 예. 그 페인트통에 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페인트통에 있는 색깔이 뭐냐면은 주황이거든. 주황. 표준색 세 번째가 주황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칠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주황색이라고 문제예요. 여기. 예. B의 네 번째에서 J의 네 번째. 여기 제품명하고 가격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주황이라는 색깔로 칠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또 남은 게 뭐냐면 아래 두 줄을 입력을 덜 했거든요. 여기요. 여기 더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가에 있는 그 테두리 선에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다시 굵은 테두리 눌러주시고 첫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굵은 테두리 선 눌러줘서 겉에는 굵은 줄이고 속에는 얇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 선이 있었는데 셀이 병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자,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고 두 줄.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서 대각선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여기 세 칸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돼야죠. 요런 모양이 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죠. 여기. 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거예요. 이제 테두리선 그리는 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도 주황색으로 색깔 칠해야 되고요.
여기는 셀이 병합된 상태에서 글자를 써주셔야 되고, 요거는 이따 계산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데이터를 요 정도만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내역을 받으면 제가 그거를 엑셀로 다 제가 제 데이터에다 입력을 해요. 보고 입력하는 경우가 아니라 엑셀로 보이기 때문에 엑셀처럼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엑셀에다 붙이면 붙여 들어가는데, 그게 입력한 데이터가 한 10몇 년을 입력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뭐 A 카드 회사, B 카드 회사, 카드 회사별로 그룹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용도로 물건을 샀는지, 통신비로 지출한 건지, 뭐 아니면 식재료로 지출한 건지, 그런 거를 제가 따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결산을 하죠. 올해 식재료로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BC카드는 얼마나 지출했는지, 국민카드로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여기는 지금 14번 줄까지 갔지만 한 14만 번째 줄까지 갈 수도 있고요. 50만 번째 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양이 많다 적다는 나중 문제고, 여러분들도 이제 엑셀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양이 적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게 1년 단위로 잘라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10몇 년 동안 입력한 거를 그대로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연도가 들어가지. 몇 년 몇 월 며칠이니까 연도별로 구분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날짜가 입력되지 않았으면 이게 어느 시점에 데이터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날짜가 들어가야 되겠고, 굉장히 많은 양을 제가 갖고 다녀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종이로 인쇄한 거를 갖고 다닌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카드 사업으로부터 받은 그 내역 종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보안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보안회사도 와요. 파기 처분하려고.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 뭐 분리수거할 때 버리기는 좀 불편해요. 거기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회사에 전화를 하면 이제 차량이 와가지고 제가 보는 앞에서 파쇄를 합니다. 비용만 내주면 돼요. A4 용지 한 박스 분량으로 한 3만 원 정도만 내주면은 그걸 다 파기해버려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폐지가 되는 거지, 폐지. 뭐 재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거를 다시 뭐 정리해서 읽어볼 방법은 없겠고, 그런 거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은 일일이 찢어서 버리기에는 그렇고, 집에 파쇄기를 두고 작업하기도 불편하고.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이제 여기 테두리 대각선 그린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엑셀에서는 서식 꾸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글꼴이나 크기나 색상이나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셨던 테두리선, 테두리 이런 것들도 다 서식인데, 이거를 지정해 줄 때 컨트롤 1 눌러요. 왼손으로
자, 여기다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블럭을 잡거나 클릭을 하고 왼손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돼요. 그러면 6개 항목이 위에 화면에 뜰 겁니다. 엑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도 돼요. 여기 셀 서식 들어가도 되고, 저 상단에 있는 서식이라는 메뉴 가면 여기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셀 서식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이터 시트 서식이 컨트롤 1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냥 이거 눌렀었어요. 이렇게 눌렀는데 엑셀에서는 셀 서식이 많다 보니까 컨트롤 1번 누르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컨트롤 1번 누르게 되죠. 여기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자, 표시 형식은 뭐냐면 1번은 서식을 빼는 거예요. 숫자, 아까 숫자.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을 거냐? 소점 이하를 몇 자리까지 넣어줄 거냐? 특히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음수일 때. 여러분 음수가 뭐예요? 음수? 0보다 작은 수가 음수잖아요.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학적으로 음수는 0보다 작은 수가 음수지만 엑셀에서의 숫자들은 대부분 돈을 표시하거든요. 엑셀에서 점수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 표시할 때 많이 써요. 숫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는 뭐냐면 빚진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내가 빚을 낸 거거든. 그래서 그냥 검은 글씨로 쓰지 말고 빨간색으로 숫자를 쓰게 되면은 눈에 잘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통화, 화폐 단위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맞춤에 가면 글자를 세로 쓰기도 가능하고요. 가로 쓰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글꼴에 가면 굉장히 많은 글꼴들을 여기서 직접 지정할 수가 있어요. 글자 색깔도 있고요. 테두리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선, 색.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두 번째예요. 그럼 반드시 왼쪽에 있는 선의 스타일 중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 여기 굵은 줄이 보이고 두 줄짜리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아래 건 두 줄이고요. 그 위에 게 굵게 보이는 게 굵은 줄이고 아래에서 두 번째 게 아주 진하게 보이는데 제가 업무적으로 얘를 써본 적이 없고요. 시험에도 얘는 안 나오더라고요. 두 줄이냐 굵은 줄이냐 아니면 왼쪽에 있는 것 지금 점점점 안에 들어있는 얘가 이제 기본선 한 줄짜리고 여기 점선이냐 파선이냐 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색깔을 지정해요. 색깔. 여기서는 요걸 쓸 거예요. 여기 굵은 줄로 할 거 아니고 두 줄로 할 거 아니고 그냥 한 줄짜리인데 색깔은 안 건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대각선을 그릴 거잖아요. 그렇죠? 대각선. 확인 눌러주면 대각선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는 전체가 선택이 돼서 굵은 줄이 얇은 줄이 들어가고 굵은 줄이 들어갔는데 가가가 옆에 보면 이 화살표 눌러서 했었어요. 그렇죠? 모든 테두리 넣어주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렀는데 대각선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닫은 테두리를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 셀 서식으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직접 테두리 선 들어가자 이거지. 여기까지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몇 점을 주냐면 한 100점 정도를 줘요. 자, 여기 순위 구하는 거 순위 이게 1번 문제고 출시 연도를 계산하는 게 두 번째 문제고 평균 가격과 판매량과 제품명 입력하고 가격 계산하는 게 6문항이 나오거든요. 6문항이 20점씩 120점.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몇 군데를 빼먹은 게 있는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번째 셀에 제품명 영역이 나오게 표시하래요.
여기 제품명 자리에 요 제품명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이쪽에 있는 제품명 중에 하나가 여기 자동으로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 제품명이 지금 잠수함이냐 좀비5냐 제로2냐 골프냐 풋볼이냐를 선택을 하면 이 제품명에 해당하는 가격이 알아서 여기 딱 나오게끔 하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품명에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는 제품명을 쓰면 가나다라는 제품명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력이 안 되게끔 막아야 되거든.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 입력이 가능하게끔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유효성 검사라 그래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상단의 메뉴에 데이터란 메뉴 가보세요. 데이터란 메뉴. 상단에 데이터란 메뉴 가시면은 데이터 유효성,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먼저 제품명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뜰 거예요. 유효성 조건을 쓸 건데 모든 값이라고 먼저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가나다라를 써도 되고 뭐 ABCD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꿀 거예요. 목록. 이때 원본란에다가 잠수함, 좀비5, 제로2, 골프, 풋볼, 릴리스토리 쓸래니까 귀찮거든요. 그냥 이 원본란에다 클릭해 놓고 마우스로 C의 5번째 있는 잠수함서부터 아소의 나래까지를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면 화살표가 생깁니다. 제품명 옆에 빈칸에 유효성 검사를 해준 자리에 화살표가 생겨요. 이 화살표 누르면 아까 지정해줬던 제품 목록이 그 중에 뜨는 거죠. 이때 잠수함을 클릭해 놓고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고 쓴다 이렇게 쓰게 되고 엔터를 치면 오류가 나요. 입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입력이 함부로 안 되고 꼭 그 중에 하나만 입력이 되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유효성 검사라 그래요. 유효성 검사. 그러니까 잠수함이라고 쓰는 건 틀린 건 아닌데 유효성 검사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에 가서 얘가 모든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무거나 써도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여기에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 놓고요. 원본란에다 클릭해 놓고 왼쪽에 있는 제품명을 블럭을 잡아주는 거예요. 잠수함서부터 아소의 나라까지.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 이제 화살표가 뜨잖아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제품 목록이 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잠수함이라고 써도 돼요. 어차피 잠수함이라는 목록은 있었으니까 써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요 화살표 눌러서 골라 쓰자 이거지. 그럼 편하지. 하나 요것도 메모해 드리면은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해당 셀을 클릭하고 나서 데이터 메뉴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목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당 셀 아래에 화살표가 생성이 되고 이때 이제 클릭을 하면 목록이 보인다 이거죠. 이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키보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키보드에서는 Alt키를 누르고 화살표를 눌러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입력을 해야 되는데, Alt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뜨면 이렇게 목록이 떠요. 마우스로는 요 화살표 누르면 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키보드에서는 왼쪽에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방향키. 걔를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뜹니다. 그럼 그 중에서 잠수함을 이렇게 선택을, 엔터를 치면 걔가 나타나는 거죠. 굳이 뭐 키보드는 안 하고 우리 마우스가 있으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지만은, 키보드에서 Alt 화살표를 누르면 목록이 보이고, 이때 한 개를 선택을 해주면,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이제 그 목록이 하나 입력이 되는 거죠. 예. 요성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기다 성별을 입력하라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 남자라고 써, 어떤 사람 남성이라고 써, 어떤 사람 남자로만 썼어요. 어떤 분은 여성이라고 쓰고, 어떤 분은 여자라고 쓰고, 어떤 분은 여라고 썼어요. 그러면 지구상의 성별이 6가지가 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성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성별란 여기다가 입력하는 날이 이만큼 있으면 유효성검사에 가서 목록으로 바꿔요. 목록으로 바꿔주고 여기다가 남자, 여자 또는 뭐 여자, 남자라고 써도 되고 여자, 남자라고 써도 되고 그건 뭐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 중에서 당신의 성별은 뭡니까? 여자. 근데 여기다 만약에 내가 남성이라고 쓰면 에러가 나요. 남성은 없었거든. 남자네 여자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회원을 입력하는 난이 회원이 한 10만 명 정도 회원을 모집할 양이면 10만 줄을 미리 블럭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저는 블럭 지정이 아까 목록 밑에 원본에 예. 한 다음에 블럭 지정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다 놓고 유효성 검사에 가서 여기 원본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건데 아까 여기는 제품명이 여러 개 있으니까 쓰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블럭을 잡은 것 뿐이고 남자 여자 같으면 몇 글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직접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블럭을 잡고 예. 많으면 블럭을 잡고 몇 개 없으면 그냥 그 중에서 몇 개 쓰면 되지 뭐. 뭐 예를 들어 시도 선택해라 그러면 뭐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쓰려면 우리나라 시도 다 쓰려면 귀찮으니까 미리 써놓은 거를 블럭 잡아주면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편하죠. 그러면 틀리지 않잖아.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이제 남자라고 남성이라고 쓰는 오류가 나야지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편하게끔 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시험에서는 꼭 잠수함이 아니고 내가 아소 뭐 이런 걸로 해주면 아니 좀비 파이브를 잡으면 문제가 틀린 건 아닌 거죠.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냥 가격 아 제품명이요? 네. 제품명은 문제지에 잠수함에 대한 가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수함 거기 뒤에 잠수함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문제지 자체에 여기 지금 이렇게 잠수함에 해당하는 제품명에 대한 가격이 나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잠수함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어야 돼. 대신에 그 잠수함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그냥 키보드로 써서 해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왼쪽에 있는 목록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유효성 검사를 꼭 해서 잠수함이 나오게끔 해줘야 돼. 안 해도 되겠네 이거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책을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직책 이제 직위를 입력하세요 라는데 회사마다 직위 명칭이 다 달라. 사장이라고 쓰는 데가 있고 대표라고 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체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회사는 부장 차장 없이 그냥 팀장이라고 돼 있는 회사도 있고 다 다르니까는 내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직위 체제라든지 어떤 명칭이나 이런 거를 내 업무를 담당해 줄 사람 선배한테 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엑셀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직위 같은 것도 미리 유효성 검사에다 만들어 놓는 게 편하겠고 유효성 검사는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다 시트를 만들어서 유효성 검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거기다 다 입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걔를 블럭으로 지정해주면 좋겠고. 이제 요령이지 뭐 요령. 요령이지. 그 다음 거 한번 좀 볼까요? 또 어떤 게 필요한가 봅시다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어떻게 지정하고 제목 도형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요거.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현황이란 도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 전에 결제란부터 만드는 게 편해요. 결제란. 요 위에 담당, 과장, 부장이란 결제란 있잖아요. 결제란 이렇게 만듭니다. 한 칸 건너뛰고요. 요렇게 블럭 잡아요. 요렇게. 바로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아도 틀리진 않는데 이 결제란을 만들고 나면 이 원본을 반드시 삭제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붙여갖고 작업하다가 잘못 삭제하게 되면 입력한 데이터를 소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칸을 건너뛰고 옆 칸에다가 제목줄이 2줄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사인하는欄이 있어. 담당자 밑에, 과장 밑에, 부장 밑에가 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홈 탭에 가서 가가 옆에 보면 테두리 선이 있어요.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앞에 거 요거 얘는 2줄을 병합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를 좁혀. 얘를 좁혀. 여기다가 이제 결 Alt 엔터 제 이렇게 결제란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 여기는 H, I, J 세 줄이. 응? 여기 결제 오신 거 보면 H 칸, I 칸, J 칸 세 칸이 있잖아요. 세 칸이 맞아요, 네 칸이. 네 칸. 결제부터 담당, 과장, 부장이 있으니까 4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 결제서부터 해야 되니까 4칸을 블럭을 잡아서 테두리 선 그려주시고 결제라는 2줄이 하나 합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합을 해주시면 되고 옆에다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결제란 박스가 그려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근무할 때 이제 타자병이 타자를 쳐서 이거를 이제 가져오면은 요 결제 스탬프가 있더라고. 결제 스탬프. 이거를 그 서류에다가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 그리고 이제 지휘관한테 이제 가져가면 지휘관이 거기다 이제 결제를 하시는 거겠지. 예. 요렇게 이제 모양을 그리는데 얘가 요 네 번째 줄이 제목 줄이었잖아요. 항목 이름들. 거기다가 입력하는 게 가장 보기가 좋아요. 너비는 굳이 건들 필요 없어요. 이 너비가 지금 H부터 I, J 3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H, I, J 3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칸을 만들었잖아요. 4칸. 그러니까 M, N, O라는 3칸은 여기 경계선 아무데나 블럭을 잡아 이렇게 3칸을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경계선을 좀 이렇게 줄이시면 3칸이 동일하게 한꺼번에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포함하면 요게 여기에 지금 H, I, J 여기에 얘가 들어가는 잘 보세요. 얘를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 복사를 해서 붙여버리면 이렇게 들어가요. 안 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엑셀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셀에다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래 한글은 이게 가능해요. 아래 한글은 너비를 좁히고 늘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가능해요. 셀마다. 그런데 엑셀은 이 그림처럼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못 만들어요. 엑셀에서는. 그래서 얘를 만든 거를 그림 형태로 작업을 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다가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다 만들자니 여기 높이를 좀 높여야 되고 이렇게 높여야 되고 불편해. 근데 여기는 아예 높아졌잖아. 아예 처음부터 높여졌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 가장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블럭을 잡았잖아요.
홈이라는 메뉴가 하시면 복사 화살표가 있어요. 복사 화살표. 복사 화살표 누르시면 복사가 있고 그림으로 복사가 있는데 복사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림으로 복사를 하셔야 돼. 물어봐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복사할 거냐,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 복사할 거냐 하는 건데 그냥 확인 누르셔도 되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는 화면상에서 보여줄 때 쓰는 거고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 하는 건 인쇄용으로 쓰는 건데 어차피 우린 화면사로 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확인을 눌러요. 그리고 이쪽 아무데나 가서요. 이쪽 아무데나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그림 형태로 떠요. HIJ 세 칸에 딱 맞게 들어갔네. 만약에 세 칸이 안 맞으면은요, IJK, 여기 HIJ라는 너비를 내가 그냥 보기 좋게 조절해도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 원본은 반드시 문제지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를 하는데, 단 원본은 삭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키 누르면 안 되고요. 그러면 테두리 선이 살아 있어서 보세요. LMNO 요 상단에 LMNO 네 칸을 블럭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시면 칸이 아예 사라져요. 그럼 저 오른쪽에 엑셀 제일 오른쪽에 16,384번째 칸이었는데 거기에 4칸이 생성이 돼서 들어와요. 선생님 아까 말한 넓은 칸이 아니고 밑에 칸에다 잡아왔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옮겨오니까 이게 넓이가 줄어지지가 않는 거 이 결제 이게 조금 전에 이상 없이 잘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삐져나갔잖아요. 옆으로. 우리 문제지에서는 여기가 딱 떨어졌거든. 이 문제지가 여기 딱 보기 좋게 떨어졌는데 우리 화면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밀려나간 것처럼 보이면 하반기 판매량이나 순이나 출시 연도가 있잖아요. 칸 있잖아요. 그 칸의 너비를 넓혀주세요. 이렇게 넓혀주시면 넓어지잖아요. 칸이. 그렇게 해서 맞춰. 예,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임의대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높이가 너무 답답하게 딱 붙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막 겹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원래 문제지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여기가 분명히 이렇게. 그렇죠? 여유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요, 여기 왼쪽에 1, 2, 3번 세 줄 있잖아요. 세 줄. 여기 1, 2, 3 세 줄 있잖아요. 세 줄. 요 세 줄의 블럭을 잡아서, 세 줄을 블럭을 잡아서, 높이 경계선 있잖아요. 높이 경계선을 조금 아래 방향으로 내려주면 동시다발적으로 높아지거든요. 얘를 너무 많이 높이지는 마세요. 이렇게 너무 높여버리면 흉하니까 적절히 이제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공중에 뜬 것처럼 보니까 이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요거예요. 요 도형.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현황이란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도형이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위쪽에 모서리 쪽이 각이 졌어요. 그렇죠? 자, 여기. 삽입이란 메뉴가 또 홈에도 있어요. 홈에도 보시면 어디 있더라 도형이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그럼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도형이라고 있거든요. 도형에 가시면 세 번째 그룹이 사각형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네 번째 거. 그 네 번째 게 뭐냐면 윗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얘를 선택하고 지의 반 정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시면 세 번째 그룹이 사각형 그룹이고 사각형 그룹의 네 번째가 위 모서리가 잘려나간 직사각형인데 얘를 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도형을 그리시는데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요 직한 절반 정도까지 오게끔 그리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크게 꽉 채우게 하면 안 돼요. 감점 당하니까 절반 정도. 문제지도 이렇게 절반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제 글자를 키보드로 쓰시면 돼요.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현황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글자는 그냥 키보드로 클릭해 놓고 도형을 클릭해 놓고 쓰시면 글자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쓰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도형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자, 상단을 한번 보세요. 이 워크시트가 아니라 이 도형을 클릭하면은요, 상단에 그리기 도구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뜹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로 가셔서 이 도형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돼요. 노란색. 표준색 네 번째. 자, 그리고 홈에 가셔가지고요. 글자는 가가 옆에 보면 페인트통 옆에 빨간색 가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글자가 가로 가운데로 가 있어야 되고요. 위쪽이나 아래쪽이 아니라 중간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가운데를 두 개를 설정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 다음에 크기는 굴림의 24. 글자의 크기 여기 있어요. 이 부분 잘 보시고 커져면 이제 24까지 커지고 글꼴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굴림 찾으시면 돼요. 글꼴 목록 화살표 눌러서 굴림을 찾으면 영문 글꼴이 위에 뜨고 우리말 글꼴이 밑에 있는데 고르셔도 되고 글꼴 이름을 키보드로 굴림이라고 쓰셔가지고 직접 글꼴을 지정해 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굴림이라고 키보드로 쓰셔가지고 굴림이라는 글꼴을 지정하셔도 되고 이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글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고르셔도 되고 근데 굴림은 맞는 거지만 굴림체는 아닙니다. 굴림과 굴림체가 다르고 궁서와 궁서체 다르고 바탕체 다르고 도둠체 달라요. 자, 이게 굴림 24포인트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문제가 하나 있네요. 이 부분이 있어요. H5부터 H12번째까지 셀의 영역을 하반기 판매량의 이름으로 정의를 하래요.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H5부터 H12번째 여기 8개 셀이 있는데 얘네들의 이름을 하반기 판매량의 이름으로 정의를 하래요. 엑셀에서는 이름 정의가 많이 나와요. 이름 정의는 뭐냐면 특정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셀을 이름으로 지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절대 참조로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제 홍길동 아무개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것보다 개나리반 하면 개나리반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네 하고 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는 거지.
별명을 정해주는 거예요. 별명. 근데 하나의 셀에다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개 셀에다가 이름을 정해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블럭을 잡아요. 먼저 블럭을 잡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여기? 잠깐만 제가 지울 건 좀 지우고 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름 상자.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하반기 판매량. 하반기 붙여서 판매량. 하반기 붙여서 판매량이라는 6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면 돼요. 여긴 띄어쓰기도 안 돼요. 띄어쓰기도 해도 안 들어가요. 여기는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직접 쓰시고 엔터를 탁 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F5번 셀부터 F12번째 셀들을 하반기 판매량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는 sum F5번째부터 F12번째까지 하면 이게 합계 구하는 거예요. 합계. 그런데 는 sum 여기다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쓰면 합계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셀들이 A의 첫 번째 셀이 뭐가 있는지 F5번째 셀이 뭐가 있는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해. 그러니까 사람을 기억할 때도 이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특징이나 별명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엑셀에도 원래 셀 주소. 여기가 지금 B의 5번째 셀에 요거는 C의 5번째 셀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셀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여기 이만큼이 들어있단 말이야. 얘가 지금 H의 5번째인지 G의 5번째 헷갈리거든.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 하자? 하반기 판매량 이름을 정해줬으니까 언제라도 명령어를 걸면 얘네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거지. 예. 이름 지정을 했는데 이름을 만약에 잘못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름을 고쳐야 될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수식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이름을 정의했는데 이름을 잘못 정의했을 때는요 수식이라는 메뉴 오셔가지고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이름 관리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이 지정된 게 있어요. 이렇게 얘를 편집을 눌러서 하반기 판매량인지 전반기 판매량인지 이름을 뭐 고쳐도 되고 잘못된 거는 삭제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정의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 하반기 판매량 하고 가로다가 엔터를 치면 평균이 4,700 마이너스 4,705라는데 왜? 잘못 썼나? 하반기 판매량이 왜 마이너스가 나왔지? 뭐를 잘못 계산했나? 잠깐 볼게. 이상이 없는데. 아, 마이너스라고 모르고 썼구나. 그렇지. 4,705야. 얘네들의 평균이 4,705야. 명령을 걸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의 답이 나오게 되더라 이거지.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1작업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입력하라. 도형을 작성해서 글씨를 쓰고 색깔을 지정하고 결제란 만들어서 옮겨놓고 원본 삭제했고 데이터 입력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100점이에요. 500점 만점 중에 100점. 100점 만점으로 20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1번서부터 6번까지는 계산을 해야 돼요. 7번째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지정해주면은 이제 비로소 140점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얼마 240점짜리 문제거든요. 20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자격증 취득이야. 이 문제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아까 제가 여기다 메모해 드린 거를 보시면은, 계산 작업이 엑셀에서는 유난히 많아요. 그렇죠? 단순 계산하는 게 있고, 복잡한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계산 작업을 좀 해볼 거예요. 이 작업이 끝나고, 이거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이게 이제 계산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편안한 대로 이렇게 뭔가를 계산하고 이렇게 그래프로 출력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볼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 입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